결혼 10주년 기념 선물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그리고 이제 아내분의 뒤를 밟기 시작하는데 그 미래 현장을 딱 보게 됩니다. 이 아내분이 연기를 정말 잘하는 분이셨던 거예요. 바로 그 발각된 다음 날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을 하나 개통을 했어요. 새로운 거.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번호로 연락하자. 보고 싶다. 우리 남편 이것만 넘기면 별 문제 삼을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선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더헬 이정준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과 형사 전문 변호사 겸 구독자 100만 명을 목표로 변호사의 일상을 담은 유튜브 채널 N변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준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N변 채널 구독자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 네네.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가요? 오늘은요, 제가 그동안 맡았던 이혼 사건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외도 사건 3개를 들고 왔는데요. 우리가 흔히 외도라고 하면은 이제 남편의 바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여자분들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이런 아내의 외도를 다룬 사건입니다. 아내의 외도군요. 네네네. 네. 우선 이 사건은 이제 결혼 10년 차 부부의 이혼 사건이었는데요. 결혼 10주년 기념 선물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자세히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의뢰인분은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정말 우리가 모범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만들면 이런 분이겠구나. 거의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가정과 새 아이밖에 모르고 그 편도 2-3시간 걸리는 그 출퇴근을 차도 없이 대중교통으로 하시면서 월 용돈은 30만 원밖에 안 쓰시면서 거의 뭐 수입의 60, 70%를 저축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60%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고생했겠다 싶어서 10주년 맞아서 이번에는 좀 큰맘 먹고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외제차를 사주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바로 화근이 됐어요. 근데 외제차가 왜 문제가 된 걸까요? 일단 뭐 우리가 집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내분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이가 3명이나 있다 보니까 뭐 육아하랴, 뭐 살림하랴 너무 바쁘셨는데 차를 사주고 나서부터는 뭐 차 길을 들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차도 모르던 분이 뭐 AS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범적이고 뭐 신뢰가 깊은 분이니까 의심을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한 2-3개월 계속되니까 좀 이상하고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하루 걸러 하루는 저녁 시간에 배달 음식만 시켜준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의뢰인분께서 큰 결정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하루는요, 저희 의뢰인분이 몰래 휴가를 내고 이제 아내분의 뒤를 밟기 시작하는데 그 미래 현장을 딱 보게 됩니다. 혹시 그 작가님 그 노래 아세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시죠? 그 트로트 노래인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 제목과 가사처럼 그 미래의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이 아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외제차 딜러였습니다. 그래서 외제차가 문제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불륜의 만남을 주선을 해준 거죠. 그럼 어떻게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한테 막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막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너무 뭐 순둥순둥 하시니까 근데 막 떨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변호사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멱살 잡고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차마 그렇게까지 못하고 멀리서 뭐 손잡는 장면이나 서로 포옹하는 장면을 이렇게 몇 개만 찍어 두셨대요. 그래서 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혼자 가서 아내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에 들어오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남편이 회사에 있을 시간에 왜 여기 있느냐 했더니 좀 앉아봐라 라고 하면서 바로 사진을 들이미니까 또 아내분께서 곧바로 무릎을 꿇고 나 진짜 한두 번 만났다. 이 사람이 만나자고 해서 만난 거다. 제발 나 아이 엄마니까 용서해달라. 싹싹 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희 의뢰인은 마음이 약하니까 그래 그럼 용서해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신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상간자 소송이나 이혼 소송이나 신뢰관계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시 한번 배신을 당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이 정도 마음 먹으셨으면 이혼까지 하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단칼에 거절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 엄마랑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소송 과정 진행 중에 이제 상간남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180도 달라지셔서 이혼까지 진행을 하셨어요. 이게 정말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이 아내분이 연기를 정말 잘하는 분이셨던 거예요. 바로 그 발각된 다음 날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을 하나 개통을 했어요. 새로운 거.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번호로 연락하자. 보고 싶다. 우리 남편 이것만 넘기면 별 문제 삼을 거 아니야. 이랬던 걸 상간남이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거 아닙니다 라는 취지로 다 제출을 해버리니까 저희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죠. 지금까지도 어제까지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준 아내가 그런 사실을 저질렀다라는 것에 되게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내가 상간남한테 버림을 받은 거네요. 그쵸. 원래 먼저 누군가를 버린 사람은 또 다른 데서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호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혼 소송까지 진행했고 이례적으로 이제 남자분이신데 새아이 양육권까지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사건인데 가끔 이제 뭐 날 좋은 날 이제 아이들이랑 3명의 아이들이랑 놀러 가서 사진 찍은 거 보내주시면서 잘 지내시죠 이러는데 참 그걸 보면 너무 다행이다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마음 한켠으로는 좀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불륜 사건이 좀 많아지는 추세일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20, 30대 남성들,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불륜을 많이 저지를 것 같은데 오히려 제 경험상으로는 그때는 잘 못 저질러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 커리어도 쌓아야 하고 또 시간적 경제적 여유도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30대 중후반이 되고 결혼이 한 10년 차 정도 되어가는 여성분들의 불륜 빈도가 요즘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또 어린이집도 보내고 또 요즘 자부타임이라고 아시죠? 네, 자유구인.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친구들도 만나다가 술도 한잔 마시다가 하다 보면 불륜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는 시간은 사실 이제 대부분 이제 직장 근무 시간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떤 분들을 만나는 걸까요? 자영업자를 모든 세상의 이치가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30대 중후반의 유부녀들을 노리는 그 사람들이 저도 정말 많이 놀라는데 사건 상담을 하면서 20대 초반 중반의 남성들이에요. 그래서 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뭐 오픈 채팅, 동호회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뭐 원나잇 또는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 그런 타겟을 찾아다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돈 많은 누나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좋은 데도 데려가니까 몇 번 만나고 또 이후에는 뭐 마음이 맞으면 오랫동안 연애도 하고 그러게 됩니다. 네, 오늘은 법률사무소 더헬 이준 변호사님과 했습니다. 유익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